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북부지부장 송진수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청장님을 비롯한 담당자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취급하는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자금이고요. 저희가 이제 취급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이나 입안 이런 것들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하고 집행을 이제 저희 기관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 정책자금은 아까 그 주무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이제 3조 7,350억을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 꼭지는 이제 6개 꼭지, 그래서 창업자금을 비롯한 각종 자금으로 되어 있고요. 정책자금은 간접금융시장하고 직접금융시장으로 나누어서 이제 한국은행처럼 이렇게 시중은행에 공급하는 간접금융이 있는가 하면 저희 중소기업진흥공단 유일하게 직접금융을 실시하고 있고 간접대출과 직접대출을 동시에 하고 있으며 투자도 실시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정부의 정책자금은 전략산업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원한다는 거지 뭐 이 부분 가지고 다 한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 전략산업 보시면은 미래성장 분야, 그러니까 뭐 드론이나 로봇, ICT, 그리고 환경, 에너지 이런 쪽이 이제 미래성장에 들어가고 있고요. 주단조, 열처리, 금형 이런 쪽이 이제 뿌리산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금속, 기계 장비 뭐 이런 쪽이 이제 부품 소재 산업이고요. 그다음에 지역마다 이제 지방에는 지역 특화 산업이라고 분류가 돼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엔지니어링, 도매 이런 쪽이 이제 지식 서비스 산업이고 융복합 프랜차이즈, 물류 그리고 식품 같은 이제 유망 소비재 이런 쪽으로 이제 우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정책 자금은 지원 제외 대상이 있겠죠. 세금으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세금 체납은 이제 지원 제외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부도나 이런 기업들, 그 다음에 임직원 횡령,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기업, 그 다음에 이제 휴폐업 중인 기업, 그 다음에 우량 기업은 또 저희가 지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올라가는 기업들이나 신용등급이 1등급인 기업들, 그리고 부채 비율 초과 기업, 부실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제 금리 부분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책 자금은 저희들이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을 하는데 조달 금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 금리 기준으로 정책 자금이 정해지고 있고요. 그 기준 금리에 조달 자금 연동하는 기준 금리에다가 사업별 가상 금리를 더해서 대출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8년 1사분기 2.3%가 기준금리가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사업별로 해서 이제 창업기업 지원, 그다음에 수출 이런 쪽으로 이제 0.3% 깎아주고 있고, 신성장 기반 중에 유망, 제조 현장 스마트화, 제도약, 그다음에 신시장 진출 지원 이런 것들은 이제 기준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성장 일반, 그리고 길삼 우수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0.5% 가산, 그 다음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05% 가산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자금들은 공이, 시설자금은 0.3% 깎아주고 있습니다. 지원 절차입니다. 요거 궁금해하시죠? 자, 중진공 자금은 정책자금은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중간쯤에 정책자금 신청이 있습니다. 그 정책자금 융자 신청 탭을 누르시고 들어가셔서 자가진단 하시는데, 자가진단 하시게 탭을 누르시면 회원가입, 로그인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사업자는 회원가입을 하시는 겁니다. 개인으로 회원가입 하시는 게 아니고 사업자 번호로 회원가입 하셔서 자가진단 하십니다. 요거 자가진단은 아까 융자 제외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융자 제외 대상이 아니면 다 자가진단은 패스를 하게 됩니다. 자가진단 하시면 그 자가진단 한 거를 출력을 하셔요. 그럼 출력을 하시면 거기에 요즘에는 이제 그
신용 관련해서 신용 조회 관련해서는 동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동의서 사인까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출력하셔가지고 그래서 중진공에 오시는데 오시기 전에 사전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상담 신청이 인터넷으로 하게 돼 있고요. 빈 날짜에 사전 상담 신청을 하셔서 그 시간에 오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예약이 다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신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신청할 만하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다시 융자 신청 권한을 저희가 부여를 해서 그때 이제 신청서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 중기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정책 우선도 평가를 해요. 정책 우선도. 그래서 고용을 얼마나 하시는지, 그다음에 고용 안정을 잘 하시는지, 그다음에 직원들과 성과 공유를 하는지, 수출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다 우선도로 평가를 해가지고 신청 대상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시고 이제 저희들이 신청 결과는 이제 다 또 신청 잘 됐다고 문자로 더 날려드리고요. 그리고 기업 평가를 하는데 기업 평가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업 평가가 있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진단 기반으로 한 기업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 결정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직접 대출을 할 건지 아니면 은행을 통한 대리 대출을 할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해드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이제 쓰시면 되겠고요. 당월 자금 희망 기업은 이제 전월 말까지 온라인 신청을 하셔야 당월에 이제 승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시죠. 그러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과연 중소기업 평가를 어떻게 할까? 이거 이제 많이 궁금해들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맞춰서 준비를 하시려고. 그래서 저희는 기술사업성을 가장 이제 우선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술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만드는지, 그다음에 관리는 잘 하시는지, 생산 관리, 뭐 품질 관리는 그때 잘 하시는지, 그다음에 각종 인증은 획득하셨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개발 능력은 얼마나 되시는지, 향후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사업성 측면에서는 마케팅을 잘 하시는지, 진입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그리고 경쟁 관계에 있는지, 블루오션인지 레드오션인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을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록사업성 이제 평가를 하고 플러스 저희들이 이제 신용위험 평가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한 20%도 안 됩니다. 대부분 80% 이상이 기록사업성 평가로 이루어졌고 항목은 한 100여 개 정도 항목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융자 결정을 저희들이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진단을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저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취급하는 정책자금은 일반적으로 하는 그 기업 평가에서 배정을 해드리는 자금이 한 2조 4천억 정도 되고 1.3조 3천억 정도는 저희가 진단을 기반으로 합니다. 진단이 뭐냐 하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병원에 가시면 건강검진 받으시려면 의사들이 이제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도 전문가들이 기업의 건강을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건강한지,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지, 취약한지, 매우 취약한지, 그러면 어떤 점이 취약한지를 저희들이 진단을 하고 취약점을 발굴을 해서 처방책을 내드리면서 기업한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사실 제일 바쁜 분이 대표자죠. CEO분들이 제일 바쁩니다. 그래서 회사의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아시면서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파악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자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운전자금을 신청하신 분이 계시면 사장님은 운전자금뿐만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의 자동화가 필요하니까 시설자금도 이렇게 신청을 하셔서 쓰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연수나 조업원들의 수준이 낮고 스킬이 좀 낮다 하면 또 연수를 또 저희 추천해드리고 수출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저희가 해외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해드리는 그 장치를 이렇게 마련을 해준 거고요. 상환은 뭐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정책자금 받으시게 되면 저희들이 자세히 알려드리기 때문에 부당 개입,
이건 뭐냐면 사실 지금 이제 정책자금의 신청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받기가 쉽진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이 브로커 분들께서 이제 개입을 하셔가지고 그거 돈 받게 해드릴게요. 중진공무원 누가 압니다. 뭐 정부 누가 압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다 브로커로 이제 간주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상담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정책자금 안내하고 신청서 작성 방법 알려드리고 일정 수수료를 받으신 분들 괜찮아요. 그런데 리베이트를 받으시는 분들이나 그 대출금의 일부를 요구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브로커로 간주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분들 전혀 이용할 필요 없고요. 저희 재능공단에 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안내 받으시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배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부 자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창업자금이고요. 창업자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3조 7천억 중에 한 1조 8천억 정도는 창업자금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자금은 7년 미만 기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다 창업자금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분들은 안 돼요. 숙박, 음식점 하시는 분들. 다만 이제 호텔이나 휴양콘도 그리고 기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개인 서비스업, 예를 들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 그래서 이런 전문 서비스업이라 그러고 교육 서비스, 그러니까 뭐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 보습학원 이런 쪽은 또 학원 중에는 또 직업학원은 됩니다. 직업훈련학원 이런 쪽은 가능한데 기타 보습학원은 안 되고요. 시설자금은 담보대출은 10년, 기타 대리대출도 10년, 신용대출은 6년, 운전자금은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치기간 2년이라 그러면 2년 거치 3년 상환해서 5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속 이제 앞으로 여기 대출 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한도는 업체당 45억, 서울이니까 이제 이쪽은 45억, 지방은 50억. 그리고 은행을 통해서 이제 대리대출도 되고 중진공 직접 대출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창업자금 중에 이제 청년 전용 창업자금이 있습니다. 39세 미만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년 전용 창업자금이고요. 금리는 2.0% 고정금리입니다. 그리고 시설 운전 다 공이 6년, 3년 같이 3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업당 1억 원 한도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전용 창업자금의 특징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바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알려드리고 어떤 제품을 사업을 할 건지도 멘토링 해드리고 어느 쪽으로 해서 팔아야 되는지 마케팅도 멘토링 해드리고 다 해드린 다음에 이제 평가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취급을 하는데 이건 100% 직접 대출로 운영이 됩니다. 투융자 복합입니다. 말 그대로 투자하고 융자를 복합해서 저희들이 대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 가치가 높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투자하고 융자를 복합해서 하고 있고 신청 대상은 이익공유형, 성장공유형이 있습니다만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은 이익공유형 7년 미만, 그다음에 이제 기업 공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성장공유형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융자 조건은 이익공유형은 고정이자 0.5% 고정으로 깔고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과 배분이자 결산연도 영업이익 합계의 4%를 저희들이 이익 공유 서로 공유하는 그런 그 이익으로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고정이자 플러스 영업이익의 4%를 합쳐서 매년 이자를 받고 있고요. 성장공유형은 이게 표면금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2년 동안 대출을 한 후에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전환사채 인수 방식으로 주식으로 전환을 할 건지 아니면 대출로 그냥 계속 할 건지를 결정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업력 3년 미만은 0.25%, 업력 3년 이상은 0.5%만 내게 되고 이제 주식으로 전환될 때는 이제 없는 거죠, 이자가. 그리고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표면금리가 만기 보장금리가 3%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출 한도는 이익공유형은 20억 한도, 성장공유형은 45억 한도, 그리고 대출 기간은 이익공유형은 5년, 그리고 성장공유형은 전환이 안 됐을 경우에는 5년인데 업력 7년 미만은 7년으로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시장 진출, 그러니까 신시장 진출은 기존에 하고 있던 것 외에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만들려 그러면 운전 자금이 필요하겠죠. 시설도 필요하겠고, 그럴 때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R&D도 이제 설명을 받으실 텐데, 정부 R&D를 통해서 이제 그 개발을 해서 완료가 된 성공한 기술, 이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저희도 이제 자금을 가장 많이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R&D도 잘 들으셨다가 R&D 성공하시면 요 자금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기술 이전 받은 것들, 그다음에 뭐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 개발한 기술, 그다음에 중소기업 벤처기업부가 인간기관과 기술 자료 임치계약, 요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대중협력재단에 이제 중소기업이 기술 임치를 하는데, 대기업에 납품을 할 때 기술 탈취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 임치를 한 기술에 대해서는 또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대상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사업화를 하고자 개발한 기업 중에 이노비즈나 메인비즈나 벤처기업, 그리고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이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1억 이상 투자한 기업들은 이런 뭐 각종 뭐 이런 인증이 없고 뭐 없더라도 요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에 해당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기준금리는 이제 정책자금 기준금리 그냥 그대로 인정이 되고, 시설은 10년, 운전은 5년 이내, 이렇게 해서 기업당 20억 원까지, 그리고 이건 100% 중진공 직대로 대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시장 진출 중에 이제 수출이 있겠죠. 기존에 이제 수출하시는 기업들,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또 수출을 할 때 이제 계속 운전 자금이 들어가시는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수출 계약 또는 실적을 다 이제 저희들이 인정을 해서 자금을 배분을 해드리는데, 금리는 0.3% 차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1년 이내에 이제 저희들이 빌려드리는 겁니다. 이건 단기 1년 이내에. 그런데 기업당 20억인데 수출 계약 기준은 바로 수출 환원 매입 시 정산을 하게 돼 있고요. 수출 실적 베이스는 대출로부터 1년 이렇게 후에 이제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수출 계약 기준은 계약하게 되면 이제 수출 계약의 90% 이내에서 저희 인정을 하고 있고, 실적 기준은 최근 1년간 수출적의 70% 또는 6개월간 수출적 범위 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진공 직접 대출로 또 이것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 초보 기업이나 내수 기업 중에 이제 수출을 사업하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수출 사업화 자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기부 소관 및 중진공 수출 지원 사업 지원 기업, 그리고 벤처부 수출 기업화 유망 내수 기업 지정 기업, 그리고 엑스포트 클럽, 글로벌 시어 클럽, 퓨처스 클럽에 가입 중인 기업들이 해당되고요. 운전 자금 지원하고 있고, 정책 금리 그대로 인정하고 있고, 5년 이내에 기업당 5억 원 이내에 중용 직접 대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장 기반 자금입니다. 7년 이상의 기업들이 이제 시설을 공장에 이제 기업에 설치를 할 때, 또는 뭐 이런 걸 할 때 이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자금인데, 융자 대상은 신성장 기반, 그래서 업력 7년 이상 협동화 협업 승인 기업, 그리고 한중 FTA 취약 업종 영위 기업, 인재 육성 기업, 이렇게 돼 있는데, 한중 FTA 취약 업종은 섬유, 신발, 가구, 그다음에 재책, 이런 쪽이 이제 한중 FTA 취약 업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평가를 해가지고 기술 평가 우수 등급이 나온 기업들은 기술사업성 우수 전용 기업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조 현장 스마트화 자금, 그래서 스마트화 공장 추진 기업, 또는 ICT 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 기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기술 영위 기업, 이렇게 이제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범위는 시설 자금 지원하고 있고 시설을 설치를 하면 초기 가동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기 가동비는 시설의 50% 이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책 금리는 0.5% 가산을 하고 있고 기간은 시설 10년 이내, 운전 5년 이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업체당 45억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대출도 되고 주거래은행을 통한 대리 대출도 가능합니다. 제도약 지원 자금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제도약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제도약에는 뭐 사업 전환도 있고, 그다음에 구조조정 기업들, 재창업 기업들 여러 가지로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재창업 자금 먼저 보면 요새 이제 그 기업을 하면서 이제 한번 쓰러지는 기업들은 이제 많이 있고, 그것도 당연시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기술력 이런 것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재창업 자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 개선 전용 자금. 기업들이 이제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 거래 중 하는 기업 중에 그 기업 등급이 여기 A가 아니면 B씨입니다. B씨 기업 중에서 요주의 등급 이하, 그러면서 이제 3년 연속 현금으로 마이너스, 이자 보상별 1년 미만 기업들, 그리고 중진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시금에 지정하는 부실중후기업, 그다음에 대입연재 부도 뭐 이런 것들이 처한 기업 중에 자구 노력을 강력하게 실시하는 기업들은 구조조정 자금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진로제지 컨설팅과 구조개선 대상 판정 기업들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전환 자금은 말 그대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전환한다는 건데 100% 전환할 수도 있고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을 100% 전환하는 게 업종 전환이고요. 사업을 하면서 추가하는 게 이제 업종 추가입니다. 업종 추가. 그래서 이 자금은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하고 조사를 해서 중기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지원하는 자금이라서 이런 자금은 조금 시일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기부를 한번 갔다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FTA 체결로 인해서 무역 피해를 입은 기업들, 그래서 입은 기업들도 무역조정 지원 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무역 피해를 입은 기업 또는 입을 게 확실한 기업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한 10% 정도 감소하는데 그 원인이 FTA 체결로 인해서 수입되는 제품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게 입증이 되면 이건 저희들이 이제 무역 FTA 지원 자금으로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건 이제 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약 지원 자금은 뭐 시설 운전 다 되고요. 금리는 무역조정 자금은 이제 2.0%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정책금리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대출 한도는 45억, 그리고 중진공 직접 대출하고 은행 대리대출 공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긴급 경유 안정자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긴급하게 회사 경영에 도움을 주는 자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크게는 이제 재해기업, 이번에 포항 지진 피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요 자금, 재해기업 자금에 이제 해당이 됐는데, 그거는 국가 재난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원 가능하고요. 그래서 재해기업들은 긴급 경영 안정자금 지원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또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환율 피해라든가 대형 사고, 이건 화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화재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정부의 구조조정 업종, 조선해운, 철강, 석유화학 이런 관련해서 피해 기업들, 그다음에 대기업이 이제 구조조정하면서 또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들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한중 FTA 피해 기업, 그다음에 경기 부진 또는 서비스 개선의 애로에 따른 병의원 등 가능한데, 금리는 1.05% 이제 가산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대출 기간은 5년 이내에서 취급하고 있고요. 기업당 10억 원 이내. 이렇게 이제 요거는 중진공 직접 대출만 해당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는 저희 이제 그 각 지역에 저희 브랜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본지부가 있는데 궁금하신 사항들, 그 다음에 신청하실 때 뭐 의뢰 사항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여기 수도권에 있는 뭐 각 해당 지역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직원들 뭐 항상 이렇게 친절하게 대응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해당 관할 지역에 전화로 문의하시고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기업인 여러분들 2018년도에도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